시장의 흐름이 궁금하시다면 어떤 종목 매매해야 될지 참 방향이 안 잡히신다면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김종유의 픽 출발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어떤 종목 선택과 섹터에 대한 분석이 나올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그 전에 오전장 흐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종유 의사가 생각하는 오전장의 한마디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2년 5개월 만에 2,800선을 넘겼는데요. 삼성전자가 만들었다라는 포인트를 좀 짚어주셨네요. 네,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베팅하는 모습 보여주고 네. 어제는 이제 SK하이닉스는 조금 덜어내는 모습 보였고 오늘도 일단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전기전자를 제외하면 그렇게 강하게 사고 있지 않은데 전기전자 쪽 내에서도 지금 뭐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그렇게 강하게 사는 모습은 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최근 며칠간 나타난 지수의 상승과 2,800선 뭐 굉장히 어렵게 올라왔는데 결국 삼성전자가 올라오지 않았다면 볼 수 없었던 지수였겠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오늘은 성격이 약간 뭔가 중소형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만든 2,800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부터 지수 언제쯤 오르나요? 라는 질문에 굵직한 기업들이 올라야 가능합니다라고 했는데 드디어 삼성전자가 2,800을 만들어내는 오늘의 흐름입니다. 어느 정도 안착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안에서 어떤 섹터가 김종효 의사 눈에 띄었을까요? 오늘 오전을 주도했던 섹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섹터라기보다는 이 그룹사 봐야 될 것 같아요. SK그룹인데요. 쪼개고 팔고 합치고 아무래도 SK ENS와의 합병 이슈인 것 같아요. 기대감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근데 지금 뭐 그 이슈만 있는 게 아니죠. SK라고 하는 지주사 자체에서 지금 ENS를 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뭐 그 뗀다는 얘기만 나온 게 아니고 그 이전에 SK IT를 뭐 판다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스퀘어와 뭐 합친다 온갖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안에서 또 굴러가고 있는 핵심 포인트가 하나가 뭡니까? 결국은 SK온이 꽤 어렵다. 그래서 SK ENS처럼 나름 돈 버는 기업, 왜냐면 SK 이노베이션도 정유 산업이 지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ENS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것까지 합쳐서 뭔가 SK온을 좀 더 지원해주는 그런 흐름을 만드는 것인가? 그다음에 SK그룹이 막 5, 6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파이낸셜 스토리는 뭐 산산이 깨져버린 상황인데 현재 구간에서 SK그룹이 계속 뭔가 쪼개고 팔고 합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이게 계획한 대로 잘 될까? 결국은 아직 뭐 최종심이 남아있는 그 이용과 관련된 이슈도 결국은 이런 것들 SK그룹을 어떻게 만들까? 그래서 SK하이닉스하고 SK텔레콤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기업들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정말 알기 힘들어진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네. 해당 종목군들에 대해서 뭐 당연히 등락은 더 있겠지만 저는 너무 개별 이슈에 염두를 두시기보다는 이 그룹주를 계속 저가 매수를 하고 사고 비중을 늘려야 하는 그룹인가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리가 중립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럼 SK텔레콤하고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조금 우호적으로 봐도 되는 걸까요? 뭐 SK텔레콤이 주가 자체가 뭐 아주 민감하게 가는 기업은 아니니까 SK텔레콤은 뭐 배당 정도의 어떤 그런 메리트만 봐야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저는 오르는 만큼 팔아서 삼성전자로 가자라고 말씀드리고 네. 있는데 하반기를 대비한다면 그래도 어쨌든 HBM에서는 대장주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먼저 내려올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뭐 신규 매수를 SK하이닉스에 가는 게 좋으냐는 저는 길게 본다면 삼성전자가 더 지금은 메리트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그냥 보유 정도의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SK그룹사 자체에 대해서 비중을 계속 늘려가야 되는지 여부는 조금 물음표가 있다. 중립의 의견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함께 참고해 보시죠. 오늘 오전장의 흐름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자리에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섹터와 종목은 무엇일지 김종효의 선택을 확인해 봐야겠죠.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김종효 의사 레이더망에 포착된 쪽은 화장품입니다. 고점은 어디에? 라고 남겨주셨는데 대표적으로 저는 실리콘2가 가장 떠오르는 것 같아요.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뭐 천장을 뚫고 고점이 어딘지 정말 모르겠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 좀 이 고점을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고점이 어딘지를 아는 건 힘들지만 그런데 몇 가지 네. 시그널들은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펀더멘탈 관점과 그다음에 어떤 트렌드라는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고점 예측을 할 수 있는 뭐 체크 포인트 정도를 한번 짚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세 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화장품주 고점에 대한 시그널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중저가의 확산 트렌드인데요. 화장품주, 특히 대형주, 너무 중국 때문에 못 간다 했을 때도 중저가 OEM, ODM은 꾸준히 나홀로 갈 길에 참 잘 갔었던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올해는 제대로 빵 하고 터진 느낌도 나는데요. 중저가 쪽에서의 매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건 지금 미국의 그 소비를 설명드릴 때 월마트하고 한세시업을 말씀드리면서도 언급드렸던 부분인데 올해 미국 소비의 트렌드는 중저가, 뭐 가성비, 뭐 이런 네. 부분은 빼놓을 수 없다라고 언급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것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지표는 준비된 그림으로 확인해 보시면 미국의 이제 울타뷰티, 뭐 이 흐름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티로더 대비해서 엘프뷰티의 시가총액을 지금 봤을 때 이 점유율이 지금 한 30%로 가고 있다. 점유율이 아니죠. 비중이 에스티로더의 시가총액 대비 30%까지 왔다. 그러니까 주가가 폭등했다는 얘기예요. 에스티로더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리고 못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레알 같은 종목군들도 최근에 뭐 헤매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서도 우리나라로 치면 뭐 가장 쉬운 표현이 결국 올리브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저가 브랜드 모아서 판매하는 이 지금 뭐 엘프뷰티, 뭐 울타뷰티의 전반적인 주가 폭등이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자, 이 모습은 결국 미국의 소비가 무엇을 반영하는 거냐? 저가 가성비 쪽의 제품 이쪽에 이제 어느 정도 방점을 찍고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실제로 수출 지표로 그게 나타나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실제로 울타뷰티 주가의 전반적인 고점과 우리나라 실리콘2의 주가의 고점과 전체적인 화장품의 고점이 맞물려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화장품의 고점을 우리가 어디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렵지만 이들의 고점과 큰 차이 없이 일치할 가능성 정도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실리콘2의 주가 고점, 그다음에 실리콘2의 실적, 그다음에 실리콘2의 그 수출 관련된 숫자들, 이런 것들의 정점 가능성과 울타뷰티의 주가 고점 가능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화장품주를 들고 있다면 눈여겨봐야 되는 체크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엘프뷰티와 에스티로더 대비 지금 차트를 저희가 본 거잖아요. 이게 더 올라갈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이번 트렌드가 지금 중저가 가성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에스티로더나 로레알은 상당히 고가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고가 브랜드가 상대적으로 지금은 덜 팔리고 기초 화장품이나 UV 제품이나 이런 것들로 또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제품들 뭐 이런 제품들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반영할 때 일정 부분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고점이 왔습니다가 아니고 이게 꺾여 내려가기 시작하면 국내 화장품 종목에 대한 관점도 조금은 달리 볼 만한 네. 포인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 포인트로 넣어두고 언제 고점이 왔을까만 차트만 보시지 말고 이런 차트도 한번 같이 참고해 보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세는 대세입니다. 화장품주가 정말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서 고점 혹은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시다면 미국장 안에서 중저가 대표로 꼽히는 엘프뷰티의 차트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물가 지속에 소비자들도 똑똑해지다 보니까 가성비 제품을 참 많이 찾아서 중저가 브랜드들도 날개를 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럼 저희가 중저가 안에서 어떤 힌트를 또 발견할 수 있을지 두 번째 포인트 보겠습니다. 낮은 점유율, 성장 가능성과 조연이라고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그 미국 시장의 화장품 점유율을 보면 아직 올라갈 자리가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네. 준비된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화장품이 미국에 지금 수입되고 있는 수입 화장품 중에서의 비중과 미국 전체 마켓쉐어는 다르죠. 그래서 이건 미국 전체 마켓쉐어를 나타낸 것인데 화장품 전체로 보면 화장품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범위가 넓거든요. 우리가 찍어 바르는 화장품뿐만 아니라 뭐 헤어 제품이라든지 그럼요. 이런 거 전부 포함하는 거니까 실제로 뭐 P&G나 뭐 유니레버 같은 쪽의 점유율을 이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늘어날 수가 없는 거고 전체로 보면 1.5%밖에 안 되는 상황. 그런데 이 스킨케어 쪽만 보면 3%라고 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아직 위쪽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잊으면 안 되는 건 그러면 주연은 될 수 없다. 결국은 올라가 봐야만 한 5, 6%, 정말로 많이 폭등한다고 봤을 때도 한 10% 내외를 넘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앞으로 갈 자리 분명히 남아 있겠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성장 속도, 그다음에 어느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수출되고 있는 제품들이 제품력으로 가고 있는 건 맞지만
브랜드력, 충성도를 가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비슷한 가격에 혹은 낮은 가격에 국내 경쟁 상품들이나 미국 내 경쟁 상품들이 생기면 언제든지 제품들은 꺾여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화장품 총량 자체는 늘어날 수 있으나 네. 전체적으로 각 제품들이 계속 히트할 가능성은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도 더불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경쟁은 치열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왜냐하면 뭐 아시는 것처럼 화장품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네. 정말로 브랜드력을 가지고 있고 고가 제품들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뺏어오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지금처럼 중저가 제품은 원료만 갖다가 브랜드 붙여서 만들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진출할 때도 소위 왕홍들이 자기가 원료 가져다가 자기 브랜드 많이 만들어서 팔았잖아요. 미국이라고 왜 그런 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제품 경쟁력으로 가는 건 아니고 가성비와 트렌드를 타고 가고 있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이것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주연은 좀 어려울 수 있다. 조연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포인트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종목과의 연관성을 볼 수 있는지도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죠. 밸류에이션 확장인데요. 일각에서는 글로벌 초입 단계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확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도 공존하더라고요. 이사님 의견은요? 네, 뭐 지금 여러 증권사에서 뭐 각자의 의견을 얘기하고 네. 있는데 뭐 25배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30배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각자의 의견은 뭐 다를 수 있겠죠. 저는 뭐 20배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조금씩 경계 신호가 켜지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고점은 뭐 알 수 없습니다만 준비된 그림으로 확인해 보면 이 현대차증권 자료가 지난주 자료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좀 더 올라왔다면 더 올라왔을 수도 있죠. 물론 실적이 올라왔다면 다를 수 있지만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PR 대비해서 프리미엄 자체가 꽤 많이 올라온 상황,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온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20배 내외로 이미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더 확장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다면 일정 부분 프리미엄을 지금 얹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상황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자면 분명히 프리미엄을 얹어줄 수 있는 구간에서 프리미엄을 정당하게 받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로열티나 제품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니라면 모든 종목을 동일하게 선택하는 게 맞나? 여기에 대한 고민은 좀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럴 때 저희는 뭐 어떤 걸 기준으로 종목 선택을 해야 될까요? 사실 앞서 얘기해 주셨지만 뭐 별스타그램 저희 흔히 들어가잖아요. 정말 같은 원료인데도 누가 파느냐에 따라서 그 개개인의 인플루언서들의 판매량 이런 것도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과거 이제 뭐 중국의 왕홍이 그랬고, 근데 네. 미국이 뭐 동일하게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언제든지 경쟁 제품들은 생길 수 있다면 지금은 화장품에 대해서 투자할 때 제품 위주의 투자보다는 조금 다른 개념의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까 이제 울타뷰티 말씀드렸지만 국내 시장에서 그 정점을 찍어주고 있는 거 실리콘 투자나요? 네. 소위 역직구라고 하는 어떤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밸류 측정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종목은 너무 주가가 올랐고 변동성도 커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러면 제가 보는 화장품에 있어서의 투자할 만한 종목은 그러면 브랜드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소위 원료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네.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국으로 왕홍이 나갈 때도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그 종목이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반영해서 이 밸류에이션보다 월등히 높다면 그것도 매력이 없겠죠. 네. 그런데 지금 한국콜마 같은 기업은 지금 전체 업종의 밸류에이션과 비슷한 레벨이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화장품의 투자 여전히 조금 유효한 종목군들은 제품을 가지고 가고 있는 종목보다는 원료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콜마 쪽에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 화장품주가 안 간 종목이 없을 정도로 기세가 대단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을 발굴을 해봤습니다. 김종일 의사의 픽은 한국콜마였는데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의 매력도 있다라는 걸 저희가 기억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원료 중심으로 기업을 우리가 잘 골라봐야 한다라는 것도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장품주 저희가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서 탑픽까지 꼽아봤는데요.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이사님과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